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 뉴스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하는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우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내용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총평 하나씩만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뭐 이렇게 한쪽에서는 기대를 가졌고 네. 한쪽에서는 우려를 가졌었는데 그 뜨뜻미지근한 형태로 일단은 봉합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고편은 받고 네. 본편이 다음 주에 나올지 이번 주에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6일권에 오케이 잘했다 이런 생각인가 봐요. 아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그 김건희 씨, 그러니까 후보자의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이 크게 세 갈래였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내용이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그 이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이었고, 세 번째가 이제 개인으로서는 좀 감내하기 힘든 좀 뭐랄까 이제 줄리 의혹으로 대표되는 그 갈래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진솔하게 본인의 목소리로 해명을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 대변인이 어떻습니까? 전 좀 두 가지 획으로 참 김건희 정권이었구나. 김건희 정권이었구나. 내가 정권 잡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죠. 너희들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너희들이라는 것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팩트 체크를 너무나도 조목조목했던 언론사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부분. 어떻게 배우자가 이렇게 내가 정권 잡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좀 기겁을 네. 했었고요. 그리고 또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좀 가만히 있으면 좀 조용히 좀 있었으면 구속 수사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었거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너무 억울해서 항의를 하니까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두려고 했는데 구속까지는 아니었는데 한마디로 너무 억울해서 자식들까지 그렇게 탈탈 털는 게 억울해서 항의를 좀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구속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부분. 네. 참 좀 무서웠습니다. 섬뜩했었고요. 무섭고 섬뜩했다. 사실 저도 좀 그 부분은 조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정권 잡으면 니네 다 감옥 들어가 이런 얘기도 그건 이제 나오는데. 그 개인 간의 이제 대화 분위기 자체가 이제 취재의 분위기는 아니었고 개인 간의 어떤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그 주어 관련해서 주어가 조금 없다? 혼동이 있지 않았나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다면은 좀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과도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뭐 네. 그 정도로 가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개인 간의 네. 통화에서 주어를 헷갈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건 편하게 좀 이제 과도한 방어다라고 7시간에 오히려 해당하는 보여지죠. 긴 분량의 대화인데 그 중에 있어서 이렇게 말을 낳고 하다 보면 그 꼬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본인 그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남자 기자하고 아무리 누나 동생 사이라 하더라도 기자였어요. 근데 본인이 53회 중에서 본인이 전화한 적도 있었고 7시간 45분을 그렇게 통화한다는 것은 이것도 참 괴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무슨 말 정도의 무슨 애도 아니고요. 무슨 이제 말을 배우는 아이들도 주어는 안 헷갈리거든요. 근데 무슨 주어를 이렇게 말 도중에 헷갈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부부간의 이상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게 그 구속 수사 관련된 내용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부간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들은 내용을 마치 자기가 이제 판단하고 하는 것처럼 이게 전달 과정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또 한마디만. 그러면 부부간에 그런 헷갈렸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조 전 장관 뭐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수사를 그러면 그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그러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했었구나라는 것까지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뭐 선택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때 그 발언의 맥락이라는 게 그 수사가 그 언론의 이슈화가 되고 그 확대 해석, 그러니까 전선이 확대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기름을 부었던 것이 소위 민주당의 주류 스피커들이 그렇게 기름을 부어왔었고 그렇게까지 강한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았다면은 뭐 그 수사 강도에 있어서 그게 사실 언론의 집중도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강도에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현상의 지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영상은 또 계속 국민들께서는 이제 접촉해서 들으실 거고요. 평가를 직접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런 댓글이 올라오네요. 정경심 교수가 저렇게 된 거는 다 건희 작품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면 김건희에게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올라오네요. 그럴 수 있나 보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군요.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 씨,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는 고문직함으로 활동을 하면서 후보 메시지와 일정, 인사에 관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뭐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뭔가 석연치 않게 많이 관여한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어제 저도 이제 다른 분들하고 국민의힘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패널을 하면서 절대 아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아니 언론에서는 확인됐다라고까지 보도가 나오는데 세계일보 어제 보도를 낮이었었어요. 보면은, 네네. 그런데 저녁에 또 추가 취재 그러니까 팩트 체크 영상까지도 올라왔었죠. 그렇고 마치 거의 캠프 내를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후보를 툭툭 치면서 가라고 하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 처남도 거기서 일을 하고 딸도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노컷에서는 또 팩트체크 하나 더 올라왔는데 그 건진법사가 있는 종교 단체에서 무슨 소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제사 비슷한 걸 지냈다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까지 지금 올라와 있었고 그 법사라는 사람이 어디였었죠? 어느 자기 법당까지도 있다라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니라고까지만 그냥 이렇게 방어를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누굽니까? 김건희 씨 지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속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삶을 정말로 고민하고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 국정에 이렇게 무속 신앙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좀 정확하게 더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소의 가죽을 벗기고 뭐하고 이런 팩트 체크는 다 하셔도 되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선대위에 관여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 고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사실 의미 없는 팩트 체크에 불과한 건데 이분이 지금 그 영상이라고 도는 게 직능본부의 네트워크 위원회에 방문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1월 1일에 대합 빌딩에 이제 실무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후보가 방문했던 내용에 찍힌 영상인데 그때 돌았던 것만 해도 10수개의 선거본부 위원회를 다 도셨어요. 후보자께서. 방마다 곳곳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정말로 메시지를 관리하고 일정을 관리하고 핵심적인 분이라면은 네트워크 위원회 말고 다른 건물에 방문했을 때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셨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 딱 영상 다 있었습니다. 그때 네트워크 위원회에 격려 방문 그 수십 개 중에 도는 것 중에 하나인 네트워크 위원회 방문했을 때 그분이 이제 친한 척을 하시면서 이제 가까이 접근하는데 선거를 앞둔 정치인이 그걸 이제 거부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친근하게 다가왔을 때 그거에 응해준 것뿐이고 그분이 그렇게 액션을 취한 그 영상에 해당하는 내용은 네트워크 위원회에 방문했던 그 수십 개의 방 중에 하나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나머지 방에서는 그렇게 따라오지도 않았고 그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건 이분이 뭐 정식 직함을 받은 바도 없고 자녀분들이 네. 자원봉사를 하신 거는 맞지만 네. 공식 인재 영입도 직함은 담당을 하고 일정도 좋습니다. 확정했다가 그 얘기는 취소하고 거기까지만 그랬다고 하고요. 하는데요. 네. 자, 미투 관련해가지고도 뭐 보수는 챙겨주는 게 확실하다. 공짜로 부려먹거나 이런 건 없다. 미투 안 터지는 게 돈 챙겨주니까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보수가 뭐 챙겨주기 때문에 안 터진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은 사실 비하성 발언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다? 아니,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발언 자체가 보수는 뭐 하고 진보는 뭐 하다 이런 발언 자체가 싸잡아서 묶어서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게 좀 이것도 비하의 의미도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발언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 발언이 나왔던 맥락이 뭐 개인 간의 통화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거를 공적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장에 나와가지고 하는 발언도 아니고 그 개인 간의 통화관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양해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뭘 생각을 합니다. 양해한다는 거예요? 개인 간의 통화에서 사인 간에 대화하는 것 정도로는 뭐 양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그러니까 한다는 그 거죠. 말은 그 사실이다 아니다 아니면 뭘 양해한다는 거예요? 이 발언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보수는 어떻고 진보는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내용을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은 네. 사적인 영역에서 뭐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평가하는 거는 굳이 공적 영역에서 끌어내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다라고 몰매를 놓는 게 이게 그러니까 바람직하진 않다는 것이죠. 그냥 넌 논할 필요가 없다. 꼭 저는 네, 그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취지로. 예. 아, 예. 이경재 의원님 뭐 할 말 없으시고.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그 여성의 피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거다. 보여지고요. 미투가 지금 김건희 씨는 그냥 불륜이나 썸 정도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미투의 의미도 모른다. 그리고 돈으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성이 성폭력을 당한다 하더라도 성적인 이제 피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돈이면은 다 뭐 해결이 된다라는 식 그런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또 엿볼 수 있었던 거고 또 네. 돈이면 된다는 것도 언론사를 어떻게 사주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엿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통화이기 때문에 진짜로 솔직한 그 사람의 모습을 더 보여준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곤혹스러운 측면들이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 권력형 성범죄 미투로 인해서 낙마하신 분들이 세 분의 지자체장이 사실 민주당 출신인데 그거를 이제 또 역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곤혹스럽지 참- 않고요. 그 민주당의 그 분들이 잘못한 것은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여기서만큼 이 우리 얘기의 주체가 김건희 씨라는 건 김건희 씨가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의 성피해를 돈으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그냥 무조건 무참하게 질밥이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드리는 그 얘기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공작이라고 단언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한번 잠깐만 들어볼게요. 요 인서트 2만 요거만 들어볼게요. 정치 공작하는 거예요. 유승민 쪽하고 홍준표 쪽하고 이제 공작을 하는 거지. 남편 떨어뜨려 자기네가 나오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다 적은 내부에 있다고 했잖아요. 자, 유승민하고 홍준표하고 공작하는 거다. 우리 남편 떨어뜨려야 자기네가 나오니까 원래 다 적은 내부에 있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미투 발언보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우려스러웠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그 세계관, 그러니까 나에게 불리한 내용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거는 나를 적대시하는 분들의 어떤 공작이라든지 그런 부당한 공격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편리한 세계관이 사실 내로남불 세계관이고 저는 청년들이 이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인데 이런 세계관에 근거해서 지금 여러 의혹들을 대처해왔기 때문에 소위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패널들이 대처를 해왔기 때문에 청년들이 민주당이 현재 실망했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이러한 세계관은 나에게 불리한 공격은 공작이다라는 세계관은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점을 코멘트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동의합니다. 자, 이번 통화 공개로 인해서 김건희 씨 공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사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팬카페가 막 생겨가지고 지금 오히려 인기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저희 대표 의견이 이번에 맞았다고 보는 게 맞았다고 봐요. 워낙 그 김건희 그러니까 후보자의 배우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텍스트로 네. 읽힐 때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고 뭐 굉장히 음험하고 이런 분인 줄로 읽혀지게끔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네네. 의혹들이. 네. 근데 실제로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나오셔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음성을 직접 듣는 이제 녹취록이 사실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 녹취록이 방영돼서 음성을 듣게 한다든지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기대치에 비해서 굉장히 나은 상태가 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공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냐는 저는 좀 아니라고 저는 봐요. 현재로서는. 현재는 이제 주가 조작 그 문제가 완전히 정리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조금 가름이 좀 나야 활동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건 이제 선대 본부에서 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이경 대변인 한마디만. 그 전에 사과 그 영상이 있었죠. 그것보다는 솔직히 저는 이 음성이 오히려 더 나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 연기한 게 좀 티가 많이 났었고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몇십 분 나간 거죠. 그런데 전체 7시간 45분인 것이고 아주 수많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만약에 전체로 다 듣게 된다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까 그렇게도 좀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들어보면 후회할 거다. 전체를 들어보신 건가요? 모르겠죠. 그 비밀로 들어보겠어요? 하겠습니다. 뭐가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민주당이라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청정시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유낙 짧았죠? 왜냐면요. 저희가 40분까지 방송이 늘어난 줄 알고 그동안 계속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10분씩을 계속 더 늘려서 했다가 혼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늘어났는데 이제 늘어난대요. 2월달에.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오늘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신 두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음에 직접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정대택 회장. 서울의 소리에서도 계속 피해를 주장해왔고 저희 방송에도 2번 정도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분 모시고 제대로 된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